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약세하고 비교하면 선방을 했는데 당연히 선방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해외 증시 하락이 미국의 자본 소득세에 대한 부분, 자본 소득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증시는 하락할 이유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외 시장으로 유동성이 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장중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1선 닿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닿은 것처럼 볼 수 있고, 이 21선 지지하고 반등한 거, 뭐 확인할 자리는 다 확인을 했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더 나은 흐름이었습니다. 이격 축소 흐름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은 어차피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고, 항상 그 논리, 뭐 검은 돈의 세탁 어쩌고 하는데 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가능할 리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거래라는 건 그렇습니다. 도박을 예를 들면 99% 투자금을 회수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왜 잃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요거 100번 하면 0이 됩니다. 일식 잃어가지고. 마찬가지로 거래도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 비용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크지는 않은데,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거래세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생각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투자금이 다 날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고,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왜 뭐 가상화폐 한 사람들은 주식 못하겠다던데 재미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어차피 거기서 다 잃는 거고, 그냥 뭐 지금처럼 가상화폐가 시끄럽지 않을 때 샀다가 시끄러워졌을 때 매도한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 자금으로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친근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금 이동은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살펴보면 유스홀딩스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실 여기서 추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관 외국인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뭐 오히려 이제 미리 오르면 미리 오른 다음에 호재가 터졌을 때 반응과 미리 오르기 전에 이렇게 있다 반응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미리 오르는 거니까 자사주 매입 100억을 할 때의 반응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사실 먼저 오른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많지는 않지만 이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올라간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온컴포텍, 뭐 NHN복스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제노레이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노레이가 요 중심선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가격을 줬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샀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 그리고 그 아래 가격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줄 건 줬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금방 주고 가는 거, 오늘도 1050원에 걸어놓지 않았으면 못 샀습니다. 이렇게 금방 줄자리 주고 가는 경우는 잘 올라가더라. 그리고 자주 준다, 말했던 가격을 자주 준다, 이런 경우는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노레이의 이 반응, 아주 탄력적인 이 반응을 볼 때 조만간에 이제 뭐 살 기회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1050원을 못 삽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어떤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역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 본격적인 탄력을 받더라. 요건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노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액트.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요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반등했던 부분 뭐 이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표현하자면 개미 털이를 했다 뭐 이런 표현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 왜냐면 심지 약한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다 털리니까.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투표 제가 올려드렸는데 전자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주운동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권리행사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액트같이 이렇게 모범적이고 건전한 기업들은 투표하기 쉽게 전자투표도 열어놓습니다.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클릭 몇 번 하면 끝납니다. 저는 전부 다 찬성 찍었는데 그렇게 해서 권리 행사하셔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일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액 주주라고 무조건 회사에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권리 행사를 하고 그게 소액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찬성, 도움이 안 되는 거면 반대.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다 해나간다면 세상에 어떤 기업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권리 행사를 한다는 전제로 어떤 기업이 소액 주주들의 그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소액 주주들의 의사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적정 주가 예상으로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재산권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액트도 뭐 좋은 기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뭐 최대 주주가 어쩌고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이미지란 건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간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변동이 크게 나왔으니까 영신금속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최대 주주 쪽에서 사는 게 아닌가 싶지만 오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주주 구성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나름 제가 뭐랄까 이 거래하는 분야에서는 제가 나름 전문가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고 요걸 가지고 또 뭔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되든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전체 주주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이거 주가 조작이에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서 주가 조작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전체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행동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뭐 표현하자면 내피셜인데 뭔가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닌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는 이게 물량을 걷어내기가 힘든 건지 이런 걸 해서 오늘 절충점을 찾은 게 오늘 종가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물량 매집이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뭐 단기간에 매수했던 외국인 털고 기간도 얼마 안 되지만 털고 이랬을 때 만약에 주주 구성을 바꿀 만한 어떤 최대 주주의 목적이 있는 그런 의사를 반영한 어떤 매수세라면 그러면 다음 주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주주들한테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초를 칠 필요는 없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한다? 당연히 전체 주주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부분이 보이면 당연히 저한테 의결권을 주신 분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의사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전체 주주들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랬을 때 이런 건 문제 안 삼지 않습니까? 왜 주가 올라가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오늘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20만 주 정도 많이
주주 구성이 바뀌어요. 20만 주 정도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선지영 대표가 임기가 6월 언제까지였지? 지난번 주주총회 예, 소집 공고를 보면 임기가 안 나와 있구나. 아무튼 6월 언제였는데? 6월 달이고, 그러면 지금 4월 23일이니까. 그리고 임기가 6월이고, 6월, 그냥 시간이 걸려도 찾아보겠습니다. 3년 전이니까. 2018년 6월. 6월 21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월 23일이니까 6월 21일.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게 최단기간을 하더라도 45일 정도 되니까 조만간에 주주총회를 회사 측에서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부르는 시기가 맥스로 잡았을 때 45일 잡으면, 잠시만, 이런 건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6월 21일 여기까지고, 그러면 7, 14, 21, 28, 35, 42, 45. 5월 11일 이전에 26일부터 5월 11일.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빼고, 거래일로 따지면 한 15일? 거래일 15 거래일. 근데 이게 너무 또 빡빡하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거 감안해서 15 거래일 이내 주주총회를 부른다. 5월 초까지 주주총회를 부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총회를 부르면 명부 폐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주주들한테 진정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난번 주주총회의 어떤 의사가 그대로 넘어온다 가정했을 때 이 명부 폐쇄일을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뭐 늦춘다 하더라도 명부 폐쇄일도 5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주주 구성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뭐 또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괴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의 임기만을 목표로 했다라고 본다면, 사실 요즘 세상에 주주 구성을 바꾼다는 게, 이제 주가 내려가지고 주주 구성을 바꾼다 이런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여기서 유상증자해서 떨어진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633억인데 유상증자 해가지고 시총이 한 300억, 400억 이렇게 됐다. 뭐 이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지. 예. 그리고 뭐 유상증자 납입 당연히 하지. 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걸로 주주 구성을 바꾸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에 유상증자면 100% 진다라고 본다면 결국 올려서 바꿀 수밖에 없다. 주주 구성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주 구성이 바뀌어서 뭐 제가 그 주주총회에서 진다,
소액 주주들이 진다. 뭐 요렇게 된다 해도 뭐 저는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운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뭐 그거 조금 쪽팔리고 많은 일이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제가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1000억 기준으로 뭐 요즘처럼 유동성이 좋은 시기에 시가총액 1000억 찍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그럼 8,000원입니다. 이 8,000원 기준으로 뭐 시간 가치 요걸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주주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최대 주주 측과 관계된 어떤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저 앞에도 그랬지만 이때도 한번 그랬었고 한 번 더 이런 시도가 있다. 앞에 또 근데 좀 뭐랄까, 여기 보시면 앞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오늘 좀 대량으로 빠져나간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들어왔던 게 빠져나가면서 여기 들어온 것까지 치면 아직까지도 주주 구성에 어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예. 그러면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어떤 매매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당처럼 던지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뭐 맹목적으로 투자에 반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량기업 전문. 예, 뭐 언제 다른 분은 코스닥 진상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명칭이야. 어쨌든 소액 주주들 편에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소액 주주 편에서 뭔가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플리토. 네. 플리토? 그때 봤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거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 기억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잘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종합신문이 경찰 공인으로 해서 역사도 오래되고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취지에 맞는 언론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근데 뭐 이게 다른 어떤 거 없이 그냥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액 주주들이 많이 계시니까 경찰 종합신문이면 우리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이런 거, 그런 것도 기사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쓰러져 자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면 뭐 어쨌든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가면 일반 신문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난 일들, 이걸 접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뭐 다른 기사들 연합뉴스에서 배포하고 그걸 그냥 거의 똑같이 쓰는 이런 기사들하고 비교해서는 나름 뭐 언론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또 이 이름에 맞는 그런 내용, 이렇게 해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당장은 제가 기자니까 여러분들 제 메일 주소, 요 메일 주소에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주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럼 제가 또 기사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여기서는 그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보를 하시면 제가 일단 그 10,000포인트 정도 선물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언론사들은 연합뉴스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만 다르고, 그래서 아주 색다른 어떤 그런 언론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또 하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좀 늦게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JENM.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 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제대로 가는 종목들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고, 가격을 제대로 못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줍니다. 기회 너무 많이 준다? 얘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매일 쓰는 글을 그냥 각색해서 쓰는 거라서 크게 뭐 부담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왠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런 거 아주 좋습니다. 전자투표하고 권리행사 하면서 이 주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걸 전환점으로 해서 또 성과 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모터 관련주도 이제 막 증권사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제가 한참 앞서가는데, 그게 뭐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시장에 관심이 있고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이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배터리가 날아갔으면 그 다음에 뭘까? 뭐 모터일 텐데 배터리가 한계에 왔습니다. 주가가. 그러면 당연히 자금 중에서 스마트한 자금들은 먼저 이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터가 관심을 받는다. 이런 수순으로 될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감정적인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연예인분들이나, 그래서 뭐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선천적으로 잘한다,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이 조금 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주식 투자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축적된 이런 경험과 거기 경험을 토대로 추출한 이 지식을 나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뭐 나 주식 투자 잘해요, 내가 이렇게 오늘 들어가서 단타 쳐가지고 수익 냈어요. 저거 수익 낸 거랑 내가 수익 나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단타 쳐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 매달려가지고 이거 수익 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해보니까 손해 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원수지 고마운 사람입니까? 절대 아닌 거고.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따라 할 수가 있고, 따라 해보니까 실제 수익이 날 겁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뭐 제가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투자자들한테는 이 방식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타도 좀 해볼까, 뭐 잔파동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거 있을 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볼까, 이런 거 다 포기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국 그게 방아쇠가 돼서 여러분들 머리를 싸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이 경험하고 나서, 의결권 행사하고 나서 주식 보는 눈이 달라져서 수익 난다,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정말로. 책 구입 지금 팔진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땠냐면 예전에 제가 이 책을 판매할 때 하루에 많이 팔 때 한 20권 정도 나간 적도 있고 보통 하루에 한 3개, 4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루루랄라 포장한 거에 이 엑셀 파일로 신청하신 분들 그 추출해서 택배 보내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제가 살던 요 시골 면 지역인데 면 지역에는 CJ 대한통운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택배사도 배달은 오는데 사무실이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싣고 여기 가서 붙이고 오고 뭐 그게 아주 소소하게 되게 재밌었던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구입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데 일단 뭐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매하긴 좀 그렇고 뭐 이벤트 같은 거 해서 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그 나눠드리는 데 있어서 책값보다 더 비싼 어떤 수고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냥 드리면 예전에 사신 분들이 바보가 되니까. 예, 영신금속 아까 다뤘습니다. 포스코 강판 예, 같이 보도록 할 거고 HMM 뭐 부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박살 날 수도 있는 거고 예, 포스코 강판 그리고 HMM 하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뭘 까먹었는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요거 우진 플라임 요 권리락에 대해서 권리락 착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까먹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르비텍 예 요렇게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일 먼저 플리토 이것도 다른 것 같은데 그 제가 안 다뤘던 부분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런 강력한 흐름 봉이 나왔습니다. 요 강력한 흐름은 어느 정도 이게 지지 저항의 자리가 되고 특히 요때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이 상한가 자리에서 거래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위에서 떠 있느냐 밑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를 가늠을 하는데 일단 상한가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 하지만 치고 나가는 것이 좀 제한적이고 상한가 때 거래량 이상으로 그 위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매집이고 1차 상승이면 2차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미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무리이고 이런 자리들 요 자리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이 자리인데 요 자리하고 또 중첩되는 자리가 요 봉의 중간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21선이 올라오면서 중심선이 올라오면서 만약에 쿡 떨어진다. 그럼 이런 자리들은 좋은 단기 공략 자리가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서 보면 저 정도가 지지선이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알고 인지를 하고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소모가 되는 게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리면 어떡하지? 어디까지 내리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잡생각을 없애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요 중간 자리하고 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 자리가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건 뭐 나중에라도 오면 이것도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단기 관점에서 뭐 요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 보면 제가 좀 싫어하는 형태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적자가 나고 예, 근데 오르는 것은 뭐 어떤 단기적인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느냐 파느냐 이런 걸로 보면 뭐 아직까지는 굳이 급하게 뭐 팔거나 할 이유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JENM 지금 코로나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에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엔터 쪽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공연을 못하니까 수익의 일부가 지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수익 활동 일부가 상실된 이런 거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엔터주들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NHN 복스에도 약간 영향을 줄 겁니다. 그 질질질질 하면서 못 가는 게. 그래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계속 주가가 내렸고, 뭐 이런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NHN 복스는 그나마 양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관점에서,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도 뭐 20만 원에서는 좀 저항이 강할 것 같고, 변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장 뭐 어떤 강력한 반응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만한 그런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렇다고 얘가 아주 저평가라서 이 가격에는 무조건 쓸어 담으면 문제 없어라고 볼 수 있느냐. 약간 그런 부분, 가격적인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연예 엔터 사업 같은 경우는 큰 자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격적인 매력은 있으니까 단기간의 어떤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아주 코로나 끝나고 아주 좋아지는 이런 관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 포스코 강판이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1차, 2차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1차 상승하고 에너지 모으고 2차 상승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모을 때 보면 요 거래량보다 요 매도의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으로 있고, 요게 비슷한 게 큐렉소도 1차 상승하고 매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 모으고 2차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까지 가는 것은 뭐 수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못 털었을 때, 올라갔는데 뭐 그냥 턴다 안 턴다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일단 매도를 때려봤는데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그럼 이따가 한 번 더 올리고 때린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매도 거래량이 확실히 적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리고, 그리고 1차 상승하고 여기 두세 달 정도 횡보하다가 2차 상승이 되는데, 큐렉소는 더 긴 횡보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 단기 급등에서 단기 변동을 보고 들어왔던 투자자라면 그런 변동이 생겼을 때 이 구간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사람들 주식 재미없어서 못한답니다. 24시간 동안 높은 변동성에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뭐 도박에 빠진 사람들과 거의 같은 뇌파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만, 거래량 터지고 급등하는 종목들만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범한 흐름은 못 버팁니다. 재미없어서, 지루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래서 다 대부분 손절하고,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면 2차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포스코 강판이 나올 게 나온 거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몸통 상승이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도 이 갭을 안 깼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포스코 강판이 4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 시세가 끝났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계속 시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아니 5만 원 가까이 갔다 4만 원까지 떨어지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인데 그걸 확인하고 있어? 난 많이 떨어지면 그냥, 많이 그 차이가 있을 때 그냥 팔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그냥 정석적으로 본다면 요 4만 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시장 트렌드하고 맞고 2차 상승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파동의 길이로 보면 뭐 내일 정도의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 4만 원 확인 안 하고 그냥 팔래라고 생각하시면 내일 아침에 오전 9시 30분 이전에 매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MM 뭐 추세대로 가고 있고 적당한 조정인데, 이 정도 조정은 보약 같은 조정입니다. 그냥 올라가면 부담인데 이렇게 조정 받고 가면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뭐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해운주에 대해서 더 올라갈 자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 시장이 좋고
나쁘고, 예,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이거지. 예, 봤을 때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일단 미래 가치를 끝까지 반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HMM이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2조 원이 넘는다. 그러면 2조 원 넘으면 20조 원 찍어야지, 시가총액. 이렇게 다 반영해 버립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한 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장이 나쁘면 아니 이거는 일시적인 호황이고 한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랬을 때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도 주가가 높아. 그러면 쌍봉 찍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는데, 그래도 공매도에 자유로울 수 없고, 왜냐하면 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에 가격이 5,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5,000원짜리가 3만 원이 됐으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무릇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매도세가 없는 매도세까지 등장을 하니까 다소 밀릴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 이 쌍봉을 찍어서 시세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업황으로 판단하는 것도 시장이 아주 좋아야만 그게 또 유효한 거니까. 그래서 많이 오른 지금은 저는 보유하는 것보다는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다루지 못한 거, 그 우진 플라임의 그거 권리락 착시 효과입니다. 자, 우진 플라임이 10,000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제 권리락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무상증자로 2배가 되니까 주식이 권리락을 통해서 반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환하면 14,000원 찍었다는 얘기인데, 권리락 해가지고 하니까 12,000원짜리가 5,000원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좀 싼데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11,000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데, 어제 보시면 그 착시 효과가 다소 늦게 나오는 좀 특이한, 보통 오전에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권리락 착시 효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오전에 오히려 빼고 그리고 권리락 착시 효과가 나온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면 권리락이고 착시 효과로 급등할 거니까 그때 팔아야지 하는 투자자들은 성공. 아침에 권리락 착시 효과 나올 건데 아침에 주가가 부진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 안 나오나 보다 성급한 사람들은 실패. 그래서 시장 반응 보고 뭔가 결정해야지 거의 대부분 나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운 게 있다, 경험한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상황 보고 결정해야지 이러면 거의 시세에 영향을 받고, 시세 영향 받으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어제 다루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못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오르비텍 시장 좋다 보니까 이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재료도 있으니까 잘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안에서 또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이렇게 정석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요 형태의 흐름을 가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오르비텍은 다소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도 팔았고 또 조금 먹고, 그래서 권하지는 않는데, 이 추세를 이어가다가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그냥 공부 삼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